골프가 좋은 이유 101가지 23번째 이야기. 문신 골프. 오죽하면 그랬겠어. 1502년 영국, 거의 50년 동안 지속되던 서민들에 대한 골프 금지령이 풀리며 골프는 본격적인 대중 스포츠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골프장은 일본식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명동 신세계백화점이 원래는 미쓰코시 백화점이라 동경에 있는 다카시마 백화점과 외형과 내부 구조가 많이 비슷한 것처럼 특히 클럽하우스가 그런 것 같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돈을 많이 들여 지은 클럽하우스는 우리나라 골프 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골프가 들어온 게 1900년, 오히려 일본보다 빨랐다고 하네요. 한국 골프는 클럽하우스로 보면 벤자민 버튼의 시계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지만 한창 때의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코로나 때문에 들어선 키오스크를 빼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중화에 걸맞게 그린피와 전체 경비는 많이 올랐어도 클럽하우스를 들어설 때 겨우 10,000원만 내면 양복 재킷을 잠깐 빌려 입고 라카까지 갈 수 있던 고급스러움이나 한여름 찜통 더위에 남자가 다리를 드러내고 골프를 치는 흉한 모습을 막아주던 절제를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작지만 달라진 게 눈에 띄었습니다. 목욕탕 앞에 붙어있던 문신한 사람 입장 금지, 조직폭력배 신고, 안내장이 안 보입니다. 워낙 눈에 띄었던 터라 신기했습니다. 만약 제가 뻔히 붙어있는 사인을 못 본 게 아니라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워낙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일까요? 혹시 폭력 조직 사람들이 문신을 안 하거나 이젠 아예 골프를 안 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직업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문화 때문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궁금해하는 버릇은 정말 잘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문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자는 아니었고요. 누구나 반드시 거치는 초보 시절, 생각해보면 스윙이 골프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스윙 메커니즘들이 첫 티박스에 올라가는 순간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설사 생각이 났어도 몇 홀 지나지 않아 잊어버리는 라운드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오늘 분명히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은 나는데 정작 뭘 하려 했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스윙 팁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적은 손바닥만한 메모장도 라운드에서는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윙을 하며 그걸 꺼내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골프장 목욕탕 입구에 붙어있던 문신 입욕 금지 포스터를 보고 문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었습니다. 헤드가 공을 지나가는 걸 보자, 오른쪽 발 뒤꿈치를 늦게 떼자 같은 문장을 어드레스를 했을 때 잘 보이는 팔뚝이나 오른손 엄지 뒤쪽 손등과 손바닥이 만나는 부분에 썼습니다. 지워지면 또 쓰고 한 가지 스윙 팁이 익숙해지면 다음 팁이 새로운 문신이 되고 초보를 벗어나려는 의지는 결연했습니다. 미국에서 공원을 가듯 골프장을 가서 정말 땅을 깊고 심하게 파며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라운드라고 칠 수도 없는 첫 라운드를 했었습니다. 뉴욕의 클리어뷰 파크 골프장이었는데 그래도 확실히 기억나는 건 어느 홀에 다다르자 보이던 퀸즈와 브롱스를 연결하는 트럭스넥 다리였습니다. 길게 쭉 뻗은 페어웨이 끝에 그린 넘어 보이던 웅장한 다리. 어쩌면 제 골프가 몇십 년 후 어떤 방향으로 갈 거인지 이미 그날 결정이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도 레인지와 프로가 있었지만 여러 상황상 레슨은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맥주를 마시며 공원으로 하이킹을 가는 것 같은 골프만 경험하다 한국에 오니 와, 모든 게 정말 너무 다르고 훌륭하더군요. 골프를 치고 근사한 탕에서 목욕을 하다니. 젊고 아름다운 여자분이 상냥하고 정답게 18홀 내내. 한국의 골프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못 쳐도 마냥 즐겁고 신났던 미국 골프가 잘 쳐야만 하는 한국 골프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점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레슨보다는 제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고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름 머리를 굴려 2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책을 골랐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인 일본의 스윙 이론과 골프의 중심인 미국, 그리고 한국의 이론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느낌으로는 1950년대쯤 쓰인 것 같은
글씨와 편집, 그림까지 고색창연한 1번 골프 레슨 번역서 한 권. 역시 오래전 출간된 모던 골프의 창시자 벤 호건의 스윙 이론서 한 권. 기억은 안 나지만 한국 레슨서와 최신 레슨서. 역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타이거 우즈의 스윙에 대한 책 한 권이었겠지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려청자 같은 스윙 이론과 벤 호건의 스윙을 비교해보고 타이거 우즈의 스윙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래된 책 안에는 잉크를 찍어 펜으로 그린 것 같은 사파가 있었고 최신 출간된 책에는 사진이 있었지만 공부는 결국 상상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유튜브로 앞, 뒤, 옆, 위에서 자세하게 그것도 스윙을 잘라 보여주는 유튜브가 없으니 모든 건 상상력을 동원해 머릿속에서 영화를 찍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상상 속에서 제가 스윙하는 동영상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실력도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문신의 효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뭔가 머릿속이 단순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드레스에 들어가면 훌륭한 선생님이 귓전에 대고 딱 한마디 꼭 지켜야 할 걸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문신은 예상 외의 역할도 했습니다. 팔뚝 문신을 본 동반자들은 자신의 예전 초보 시절이 떠오르는지 하나같이 아빠 미소를 지으며 응원과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동반자들은 잘 몰랐지만 골프공에도 글씨가 써진 걸 본 캐디들도 초등학교를 입학한 동생을 대하듯 누나 멘트를 날려주었습니다. 시간은 뭘 하건 어떻게 하건 참 잘도 흐릅니다. 팔뚝에 써진 글씨의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다 먼저 사라졌고 오른손과 공도 팔뚝을 따라 문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 이젠 문신을 했던 제 모습이 너무 오래전 추억이 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끔 조인으로 초보 골퍼들을 만나면 기특하고 격려해주고 싶어집니다. 제가 뭐나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는 아니고요. 다만 그 시간을 맞이했던 마음이 어떤지 문신처럼 제 마음에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잘 못 치는 자신들의 골프 실력 때문에 폐가 될지 몰라 미안해하는 초보 여러분 걱정 마세요. 도움을 드리면 드리고 싶지 결코 골프 실력 때문에 내 골프가 방해돼서 마음이 찌그러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어떻든 모든 초보는 예전의 자신이었으니까요.